안녕하세요, 허군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왔었던 산양삼 재배지를 또 한 번 왔는데요. 여기 온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다 성장한 것만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두둑을 만든 상태에서 산양삼 묘종을 심는 작업법과 심고 나서 싹이 올라오기까지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산양삼 재배지를 또 다시 한번 왔고요. 그때 촬영하면서 제가 많이 못 물어본 게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산양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양삼을 선택한 이유, 제가 좋아서 선택했겠죠. 그런데 일단 저는 전문적인 농사꾼이 아니고 제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곳이 제가 나고 자란 곳인데 제가 농사를 모릅니다. 저도 직장 생활만 한 35년 가까이 하고 지금 현재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여가 시간을 활용을 해서 뭔가 좀 농사를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내가 산을 하나 구입하게 됐고 또 이 산양삼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에 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가야 하고 오래 키워야 되는 거고 해서 일단 나하고 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가를 이용해서 해볼 수 있는 농사라고 생각을 해서 산양삼을 재배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도 주의해야 되는 건 이 산양삼이라는 걸 하면서 뭔가 소득을 꼭 올려야 된다. 몇 년을 계획 세워서 그 안에 어떤 소득이 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지원 사업을 받고 이런 걸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서 하다 보면 계획대로 만약에 매출이 안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빚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 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 삼포장은 그냥 저의 어떤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산양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이건 뭐 몇 년 돼서 캐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2015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 한 7년 8년 됐고 그러니까 나는 10년이 넘으면 그때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판매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뭐 그렇게 막 팔아서 막 대량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대량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도 넓어야 하고 임야도 커야 합니다. 그런 건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지금 이걸 저의 것을 보는 것은 자기 산이 조그맣게 있다거나 많은 집안의 산이라든가 종중산이라든가 있을 때 자신이 이렇게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셔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사업을 생각하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재배 지식은 어디서 익혔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처음에 해보겠다고 생각이 들 때는 다른 거 없죠. 뭐 유튜브로 처음에 봤었고 근데 이제 이 이모 후계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조금씩 습득을 하다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이제 이모 후계자가 돼야 산 매입 자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산 매입 자금을 받아서 산 산은 아니지만 내가 내 자비로 산 거지만은 그래서 이제 혹시 해서 지원 같은 거 받을 일이 있을까 해서 이모 후계자라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가다 보니까 이제 또 연관돼서 뭐 임산물 교육하는 곳, 특히 남원에 보면 여기 남원 임산물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센터요? 예, 임산물 센터 이제 거기서 교육도 받고 또 거기서 교육 받다 보니까 또 거기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연관돼서 또 산양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이렇게 배워 나갔고요. 그러나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고기는 그 사람들 산이 맞는 거지 내 산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말로 표현한 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분들이 말로 표현하지는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자신이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남의 얘기만 듣고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경험에 의해서 스스로 터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해봐야 이게 죽는구나 뭐 해서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 방법으로 계속 해보고 있어요. 지금 7, 8년이 돼도 뭐 모종을 심어보고 뭐 씨로 심어보고 딸로 심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제 지금 모종을 심는 게 묘종을 구입해서 심는 게 최고 좋다라는 현재로서는 그런 결론이죠. 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양삼 재배 시 예. 중요한 점이 있나요? 산양삼을 재배할 때 중요하다. 뭐 첫째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산이 있어서
입지 조건이 중요하죠. 산삼은. 산삼 자체가. 그럼 결론은 산삼을, 그러니까 산삼처럼 키워보기 위해서 이 산양삼을 재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인삼이 아닌 산삼을 키워보기 위해서 그래서 산양삼이라고 하는 건데 저 입지 조건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입지 조건이 어디가 있냐 말이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입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생각하지 말고 자신한테 어떤 그 임야가 있다면 한번 이곳저곳에 조금씩 이렇게 씨도 뿌려보고 씨도 심어보고 요 정도 심어보면서 스스로 좀 터득하면서 되는 곳에 이 집중적으로 심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0.1%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적지가. 예, 말 그대로 그냥 지가 쑥쑥 자랄 수 있는 데가 조건이 되는 게. 그러니까 산삼이라는 게 귀한 이유가 산삼 잘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여기 지금 뭐 방법을 여러 가지 해가면서 하지만 씨앗으로부터 다 해봤지만 진짜 성냥 깨피만 합니다. 씨앗 심으면. 산양삼이 자연 재배가 이루어지는 삶인데 예, 예. 그 식재 적기는 언제일까요? 보통 1년에 3번 심어요. 3번. 그러니까 봄, 가을, 그리고 이제 7월 말 8월 초.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은 묘종이나 개갑된 씨앗을 심는 거고 가을에는 늦가을. 네. 왜냐하면 7월 말이나 8월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개가 버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럼 막 11월 넘어갑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늦가을,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해서 개갑된 씨앗을 심고 개갑을 안 하면 이 씨앗이 벌어져서 개갑이 되지 않으면 빨리 발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개갑된 걸 하는데 어쨌든 그 봄에 심고 가을에 심고 그리고 바로 직파를 하겠다고 한다면 7월 말 8월 초 정도에 딸이 익었을 때 빨간 딸을 그대로 통째로 심어도 돼요. 예. 1년에 3번. 네, 3번 그렇게 심으시면 돼요. 그러면 산양삼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조건이겠죠. 기후, 또 입지, 뭐 이런 걸 텐데 그거를 저의 수준에서 그거를 정확히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못 됩니다. 입지 조건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예, 어떤 산의 어떤 땅의 수분이라든가 어떤 그 햇빛에 들어온 양이라든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자연 그대로 키우는 거라. 그런데 그거를 제가 전문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 표현은 저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감으로 그냥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렇게 떼어도 직사가 들어오면 안 돼요. 햇빛이 들어오는 양을 100으로 잡는다면 100이 햇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 80% 이상 햇빛이 차단돼야 돼요. 한 20% 정도나 살랑되는 정도의 햇빛이 투과될 수 있는 정도 위치해야지 햇빛이 바로 들어가서 때리는 곳에는 절대 사지를 못해요.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뿌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죠. 그 심는 과정이 그 봄, 가을, 여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씨앗을 그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른 방법으로 심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씨앗을 심는 데는 그 사람의 취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말 그대로 흩어 뿌려도 됩니다. 이렇게 흩어 뿌려도 돼요. 그리고 씨앗을 하나씩 점으로 심어도 돼요. 그리고 또 고랑을 내서 이렇게 줄 뿌림식으로 이렇게 심어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심느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둑을 만들었죠. 네. 두둑을 만들어서 씨앗으로 심을 때는 이제 점으로 심고 하나씩 심고 요거는 묘종을 심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촬영을 하시게 되면 그 하는 걸 볼 텐데 두둑을 만들어서 여기 줄로 해서 이렇게 묘종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씨앗을 할 때도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요. 두둑을 만들어서 이 흩어뿌림으로 해서 묘종을 한 2년 정도 키워가지고 예, 그 다음에 옮겨 심는 방법 그렇게 하죠. 지금 그럴 생각이 또 갑자기 났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묘종을 키우는 거예요. 묘종을 키우는 거? 근데 아직 저는 그 단계가 못 됩니다. 제가 키워보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는 또 다른 방법을 해봐요. 기존엔 산에다 자연식으로 해서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여기에 씨를 뿌려서 그 발화되게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잘게 커가지고 묘종을 옮겨 놓으면 2, 3년 되면 싹 사그라지고 없어져요. 아, 그래요?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묘종이. 그렇다고 묘종이 너무 큰 놈을 심는다? 그러면 그 산양삼의 가치가 또 없어요. 이 내두가 너무 커버려요. 뭐 그런 거죠. 예. 심는 시기마다 예. 장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는 시기마다 장단점, 심는 입장에서는 날씨 관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뭐냐면 작업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가을에는 추워요. 산이라.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아침에 춥고 저녁에 춥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한 10시 이후 한 2, 3시까지면 작업이 할만하지 나머지는 춥거든요. 그런 거고 뭐 그러죠. 뭐 장단점이 그렇죠. 뭐 아니면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가을에 심은 게 좋냐, 봄에 심는 게 좋냐, 여름에 심는 게 좋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대답은 저 정도 수준에서 그 대답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못 느끼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못 느끼겠어요. 왜냐면 가을에 심은 놈도 똑같이 올라오고 여름에 심은 놈도 똑같이 맞죠. 올라오고 봄에 심은 놈도 똑같이 올라와요. 다 똑같이 올라오니까. 똑같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을에 심거나 여름에 심거나 봄에 심거나 이것들이 어느 세포장 중에 하나가 특별히 잘 자란다거나 뭐 이런 모양을 느낄 수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봐서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아무 때나 심어도 생장력도 비슷하고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언제 심는다고 해서 뭐가 좀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느낌을 못 가져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산양삼 재배에 도전하려는 네. 예비 임업인들에게 한 말씀 해줄 수 있나요? 그래도 뭐 지금 15년부터 했으니까 7, 8년 했으니까 말씀이야 이제 처음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야 많죠. 많은데 가장 첫째는 산양삼을 하실 때 왜 하려 그러는가가 중요해요. 저처럼 이렇게 여가를 이용해서 어떤 부업 겸 아니면 나중에 정년 후에 조금 용돈벌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하실 때는 저처럼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약간 연세가 젊으시고 이래서 뭔가 한번 산양삼에 도전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 여러 가지로 미리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대량으로 하셔야 돼요. 대량으로? 대량으로. 그러니까 산도 임대를 하든 구입을 하든 넓어야 돼요. 막 5헥타, 10헥타씩 돼야 됩니다. 최소 5헥타 갖고도 안 될 거야. 10헥타는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삼을 심어서 얘들이 다 자란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떤 산 하나 샀을 때 하나의 산에서 위치가 달라서 자라는 데가 있고 안 자라는 데가 있어요. 그 면적을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10헥타가 된다고 해도 그중에 1헥타 정도만 산양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리고 양이 많아야 돼요. 양이 많아야 말 그대로 산양삼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가공해서도 판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려면 양이 적으면 그걸 대줄 수가 없죠. 주문이 들어와도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겠네. 예, 그리고 양이 돼야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특히 보조를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돼서 갚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삼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기본 5년은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죠. 5년 이후에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산양삼은. 네. 5년 동안은 그냥 말 그대로 손가락 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직장생활 하면서 하는 사람은 이 여가로 하니까 관계가 없지만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럼 5년 동안은 정말 앉아서 돈만 계속 투자만 하는 거지 단 한 푼도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자금이 네.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어야지 여유롭게 할 수도 있을 실질적으로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상상을 해서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그렇게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 산 매입부터 시작을 하면 산 사는데 돈 들어가죠. 또 이거 사서 만들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 심어야 되잖아요. 심으면 철철이 돈이 들어가죠. 봄, 여름, 가을, 봄 심을 때, 가을 심을 때, 여름에 딸 따서 또 뭐하고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인건비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 사람이 심어봐야 하루에 이 묘종 심어도 이 한 줄 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만 해도 요 정도 심는다고 해서 사람이 몇 사람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인건비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전 초보 만약에 새롭게 산양삼에 누군가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주위에 임산물 센터 같은 데 보면 그 센터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각 지역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알아보고 또 어차피 이걸 하려면 또 임업진흥원에 또 이게 신고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 걸 하면서 조금씩 사람들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산양삼을 진짜 하고 싶고 자기 산이 있으면 자기 산에다가 하면 좋잖아요. 예, 그러죠. 그 산을 사는 과정과 또 예. 임야 경영자 등록 과정이랑 뭐 그런 것들 나중에 예, 한 번 더 어떻게 그걸 진행을 하는지 그때 나중에 예. 한번 설명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지금 이미 많은 유튜브 애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그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되죠. 네. 뭐.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작년에 와서 촬영했던 내가 이게 두둥 만들고 있던 과정을 촬영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가을에 지금 다 이제 묘종을 심어 놓은 거고, 이제 요게 이제 한 달 정도 이내에 아마 싹이 올라올 겁니다. 한 달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그때는 좀 이제 볼 게 있으니까 오늘과 달리 좀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이 포장들 요거하고 요런 데 좀 한번 구경만 하시고 네. 한 달 후 정도에 한 번 더 촬영을 하시면 아주 볼만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시간 되시면 내일 오시면 묘종 심는 걸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모종 심을 때 예, 예. 와서 한번 촬영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